시니어를 위한 삶의 지혜 일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니어로서의 삶, 그리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이 듦을 끝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듦은 끝이 아니라 숙성의 과정입니다. 마치 오래된 와인이 시간이 지나야 향이 깊어지듯 우리 인생도 세월이 쌓일수록 더 풍부해집니다. 여러분의 머리 위에 늘어난 흰 머리, 주름진 손, 느려진 걸음 하나하나에는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경험과 사랑, 인내가 담겨 있습니다. 그건 시간이 준 훈장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훈장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지금부터 나답게 사는 법을 다시 배워보려 합니다. 1장. 나이 듦의 의미를 다시 보다. 젊을 때는 미래를 향해 달리느라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느낄 틈이 없죠. 하지만 시니어가 되면 비로소 지금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무엇을 성취했는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나이 듦은 감소가 아니라 변화예요. 몸은 조금 느려질 수 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 늙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그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해본 것이에요. 인생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나면 비로소 보이는 풍경이 있습니다. 예전엔 몰랐던 새소리, 작은 친절의 따뜻함,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 이 모든 건 천천히 살아야만 보이는 것들이에요. 2장. 다시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내 나이에 무슨 새 출발이야?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늦었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분야가 있어요. 그건 바로 삶 그 자체입니다. 70세에 그림을 배우는 사람도 있고 65세에 카페를 여는 사람도 있고 80세에 봉사를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늦게 피는 꽃은 더 짙고 오래 향기 납니다. 중요한 건 나이보다 시작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지금부터도 할 수 있다. 이 두 문장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3장.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우리 세대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자식을 위해, 회사와 사회를 위해.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살았던 기억은 얼마나 될까요? 이제는 그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예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요즘 나는 어떤 일에 웃고 있나? 나는 어떤 걸 하면 설레는가? 그 답이 바로 당신이 다시 살아야 할 이유이자 인생 이막의 방향입니다. 4장. 과거는 흘러가고 오늘이 남는다. 우리는 종종 그땐 좋았지 하며 과거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과거는 우리가 만든 추억일 뿐 지금의 삶을 대신 살아주진 않아요. 과거를 사랑하되 거기에 머물지는 마세요. 지금 내가 마주한 하루가 결국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과거의 나를 미워하지 말고 미래의 나를 걱정하지 말고 오늘의 나를 사랑하세요. 5장.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기. 나이가 들수록 비교는 고통이 됩니다. 저 사람은 건강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자식이 효도 잘하는데 난 왜 그렇지? 하지만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여행이에요. 각자 다른 길, 다른 풍경을 보고 가는 중입니다. 비교 대신 감사로 마음을 채워보세요. 그래도 아직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래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있어서 고맙다. 오늘도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감사는 마음의 기적입니다.
감사를 말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더 밝은 쪽으로 향합니다. 6장 나의 속도로 살아가기. 시니어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그건 속도입니다. 젊을 땐 빨라야 했어요. 회사에서는 경쟁해야 했고, 아이들은 빨리 자라야 했고, 모든 게 성과 중심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느리게 사는 게 오히려 제대로 사는 방법입니다. 천천히 걷고,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말할 때 우리는 삶의 맛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이 향이 참 좋구나. 이 온기가 참 고맙구나. 이렇게 한 번만 더 느껴보세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의 첫걸음입니다. 7장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 예전에는 혼자가 외로움이었지만 지금은 혼자가 쉼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돌아보게 하고 생각을 정리하게 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TV를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따뜻한 차 한 잔 앞에서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도 참 괜찮았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8장 마음 다스리는 지혜.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상처가 남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말 한마디, 나 자신에게 느꼈던 실망감, 혹은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들.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두면 그건 서서히 우리를 무겁게 만들죠.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첫걸음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그때 아팠어. 그래, 나는 그때 실수했어. 이렇게 솔직히 인정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마세요. 잊으려 하면 더 또렷해지고 인정하면 희미해집니다. 9장 용서는 나를 위한 선물. 누군가를 미워한 채로 나이 드는 건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행위예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내가 왜 용서해야 해요? 라고 묻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용서란 그 사람의 잘못을 잊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이 내 마음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미움은 나를 가두고 용서는 나를 풀어줍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제 그 일은 놓을게요. 나는 나답게 살 거예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줄 거예요. 10장 진짜 행복은 작고 단순하다. 행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작고 단순한 순간들 속에 숨어 있어요. 누군가의 따뜻한 미소, 저녁밤 냄새, 살짝 부는 바람, 가까운 친구와 나눈 짧은 전화 한 통.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짜 행복입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행복은 항상 지금 내 곁에 있습니다. 내일 행복해져야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참 고맙다라고 느끼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11장 후회 대신 감사로 남기기. 살아온 나를 돌아보면 그때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이런 후회가 떠오를 때가 있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모든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겁니다. 힘든 날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단단해졌고 눈물 흘린 날이 있었기에 웃음의 값어치를 알게 되었죠. 그러니 이제는 후회 대신 감사로 남기세요. 그때 참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이렇게 마음을 돌리면 인생이 훨씬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12장 관계를 단순하게 정리하기.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붙잡을 필요는 없어요. 정말 나를 이해해주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가 있다면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내 평화를 지키는 일이에요. 좋은 관계는 내 마음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지만 나쁜 관계는 조용히 나를 지치게 만들죠. 따라서 내 주변을 정리하는 건 삶을 가볍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13장 나의 하루를 소중히 쓰기. 젊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알죠? 그래서 매일을 의미 있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라도 좋은 일을 해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괜찮아요? 꽃에 물을 주거나 이웃에게 미소 한 번 건네거나 감사한 사람에게 전화를 하거나 그런 작은 행동 하나가 하루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 이런 마음이 쌓이면 그게 바로 행복한 노년의 기록이에요. 14장 배우는 즐거움을 놓지 않기.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사람은 늘 젊은 사람입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로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세상이죠. 스마트폰, 그림, 요리, 악기, 컴퓨터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설렘은 마음을 젊게 만들어줍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잘 안 돼도 괜찮아요? 배움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니까요. 15장 나를 표현하는 용기. 이 나이에 무슨 SNS야? 내가 뭘 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지금 시대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이 기다리는 시대예요. 내 인생의 경험, 삶의 지혜, 힘든 순간을 이겨낸 이야기? 그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사진으로, 글로, 목소리로 나를 표현해 보세요. 그건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이에요. 16장 자신에게 다정해지기. 우리는 평생 남에게는 친절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엄했어요. 그때 더 잘했어야 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너무 자주 했죠. 이제 그 말들을 멈출 때입니다.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정말 잘 버텼어? 지금의 나도 충분히 멋져. 스스로에게 다정해지는 순간 세상도 나를 더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17장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기.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자식으로, 배우자로, 직장인으로.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나라는 사람으로서의 의미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멀리 있지 않아요? 그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일, 하루를 감사히 살아내는 일,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 속에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세상에 쓸모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미소 하나, 당신의 위로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희망의 씨앗이에요. 그러니 지금의 나를 작은 등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어두운 길을 잠시나마 밝혀주는 불빛, 그게 바로 시니어의 지혜입니다. 18장 매일의 습관이 인생을 만든다. 큰 결심보다 중요한 건 작은 습관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침 햇살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커피 향을 한 번 더 느끼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보자. 이 다짐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으면
그게 바로 지혜로운 노년의 삶이 됩니다. 꾸준히 걷기, 일기 쓰기, 감사 노트 적기, 웃는 얼굴로 인사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우리 마음을 젊게 유지해 줍니다. 19장. 나의 인생을 사랑하기.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면 완벽하진 않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한 인생이었어요. 힘든 시절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써왔고 끝까지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품격이에요. 이제는 그동안 애써온 나 자신을 사랑할 때입니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인정해주는 말, 그게 바로 진짜 행복의 씨앗이에요. 20장. 나에게 주는 편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편지를 스스로에게 써보세요. 그동안 정말 수고했어요. 당신은 참 잘 살아왔습니다. 앞으로의 길에서도 여전히 따뜻한 사람으로 남아주세요. 실수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아요. 지금의 당신 그대로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건 누가 대신 써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가 나에게 건네는 말이에요. 이 한 장의 편지가 당신의 남은 생을 부드럽게 감싸줄 거예요. 21장.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다. 많은 사람이 젊을 때가 좋았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도 웃을 수 있고, 지금도 사랑할 수 있고, 지금도 배우고 나눌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 끝나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삶은 더 깊어지고 마음은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건 세월이 준 선물이죠. 22장. 함께 나누는 행복.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을 혼자 간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누어야 더 커지니까요. 친구와의 커피 한 잔, 가족에게 전하는 따뜻한 안부, 이웃에게 베푸는 작은 도움. 그런 순간들이 모여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행복은 나눌수록 늘어나고 나눔은 마음을 젊게 만들어줍니다. 23장. 마무리의 지혜. 삶을 마무리한다는 건 끝이 아니라 정리의 예술입니다. 물건을 정리하듯, 관계를 정리하듯 마음속 미련과 걱정도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오고 놓아야 손에 자유가 생깁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후회보다 감사로 채워진다면 그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24장. 인생 이막을 향한 한마디. 오늘의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이 늙지 않으면 인생은 계속 새롭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아름답고 당신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매일 조금씩 웃고 조금씩 감사하고 조금씩 사랑하면서 살아가세요. 그게 바로 시니어로서의 진짜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화롭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멋진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마음으로 살아갈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피어나는 중입니다. 2부. 건강이 곧 자유다. 건강이 최고야. 이 말 평생 수없이 들어왔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말의 진짜 의미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젊을 때는 돈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깨닫습니다.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진짜 부자구나.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좋은 집도 좋은 차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삶은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이 가장 소중한 투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몸과 마음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작은 지혜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1장. 건강은 관리가 아니라 생활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나이 들어서 운동하기 귀찮아요? 하지만 건강은 거창한 관리가 아니라 생활 속의 습관입니다. 운동선수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매일 30분 걷기, 식사 후 5분 스트레칭, 물 자주 마시기? 이게 바로 최고의 건강 관리예요. 몸은 우리가 돌보는 만큼 정직합니다. 하루 한 번의 움직임이 내일의 활력을 만들어주죠. 운동을 해야 하나 고민될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는 게 나의 내일을 지켜주는 약이다. 2장. 걷기. 가장 완벽한 운동. 걷기는 인간이 만든 최고의 약입니다. 비용도 장소도 장비도 필요 없죠. 그저 두 다리와 약간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매일 30분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질환, 당뇨, 우울증 위험이 훨씬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생각하며 걷기가 중요해요. 걷는 동안 핸드폰을 보지 말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세요. 바람의 냄새, 나뭇잎의 색깔, 발밑의 소리를 느껴보세요. 그게 바로 마음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의 걷기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단련시킵니다. 3장. 음식은 약이 된다. 먹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해? 이제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음식은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우리 몸의 치료제이자 예방약이에요. 지나친 단식이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보다는 매일 조금 더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근육을 유지해주는 핵심 두부, 달걀, 생선 등 채소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천연약, 물피를 맑게 하고 뇌를 깨우는 필수 요소, 그리고 중요한 건 천천히 먹는 습관이에요. 천천히 씹는다는 건 몸에 여유를 주는 일이자 자기 자신을 아끼는 태도입니다. 4장. 커피 한 잔의 여유, 마음의 건강. 시니어에게 필요한 건강은 단지 몸만의 건강이 아닙니다. 마음의 건강이 함께 유지되어야 진짜 행복하죠. 아침 햇살 아래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늘 하루를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생각을 비우고 숨을 고르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의 운동이에요. 명상이나 요가가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그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와 신경은 평온해집니다. 건강한 마음은 건강한 몸을 불러오고 건강한 몸은 다시 평온한 마음을 만들어준다. 이건 서로 연결된 순환이에요. 둘 중 하나만 돌보면 균형이 깨집니다. 몸과 마음 둘 다 다정하게 챙겨주세요. 5장. 잠의 힘을 믿어라.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질이에요. 7시간을 자도 뒤척이면 피곤하고 4시간만 자도 깊게 자면 개운합니다. 잠은 몸의 자연 회복 시간이에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상처를 고치고 면역을 정비하고 기억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잠은 약보다 강한 치료제입니다. 좋은 잠을 자려면 밤엔 TV나 휴대폰 화면을 멀리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참 잘 살았다. 이 말 한마디로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그게 최고의 수면제입니다. 6장. 스트레스는 피하지 말고 다스려라.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스트레스는 우리를 성장시켜줍니다. 억누르지 말고 인정하세요. 그래, 오늘 좀 힘들었어? 이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볍게 산책하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누군가에게 마음 털어놓기,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스트레스는 절반 이상 사라집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회복됩니다. 건강은 결국 마음의 평온에서 시작돼요. 7장 면역력은 마음에서 나온다. 요즘은 면역이 곧 생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면역은 단순히 영양제나 운동으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온함이 면역의 기초예요.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속 염증 반응이 늘어나고 면역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안하면 몸의 방어력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도 웃는 사람의 면역세포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이상 활발하게 움직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 한 번의 웃음이 몸속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약입니다. 8장 햇빛을 친구로 만들어라. 햇빛은 최고의 자연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D를 만들어주고 기분을 밝게 해주며 몸의 리듬을 정상으로 맞춰줍니다. 특히 아침 9시부터 11시 사이의 햇살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우울감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어요. 하루 15분 창문을 열고 햇살을 쬐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햇빛은 약이 아니라 기분의 리셋 버튼입니다. 9장 물은 몸의 엔진 오일이다. 물 좀 많이 마셔라 라는 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그런데 진짜로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니까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맑아지고 피로가 줄고 두통과 변비가 개선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한 잔의 물은 몸을 깨우는 기적의 시작이에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조금씩 자주 마셔보세요. 한 번에 벌컥벌컥이 아니라 조용히 음미하듯 천천히요. 물이 몸을 씻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10장 근육은 나이를 속인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나는 운동을 못하니까 하며 포기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근육은 나이를 모릅니다. 70세에도 80세에도 운동을 하면 근육은 반응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이 아니라 삶의 자립 능력이에요. 근육이 있어야 걷고 걷기 때문에 사회와 연결되고 그게 결국 자유를 지켜줍니다. 집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어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물병 들고 팔 천천히 올리기, 발끝 들기 20회, 이 세 가지만 매일 해도 몸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11장 나의 몸에 귀 기울이기. 건강을 지키려면 내 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내요. 오늘은 좀 쉬고 싶다. 물을 더 마셔줘. 스트레칭 좀 해줘.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자주 무시하죠. 이제는 몸과 대화를 시작하세요. 조금 피곤하면 잠시 누워 쉬세요. 조금 무거우면 가볍게 걸으세요. 조금 답답하면 창문을 열고 숨을 크게 들이쉬세요. 몸은 우리의 가장 솔직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그게 건강의 기본이에요. 12장 자연과 가까이 지내기. 도시의 소음과 사람들의 속도에 지치면 자연은 언제나 우리를 치유합니다. 공원 한 바퀴 산책, 나무 냄새, 새소리, 이 모든 게 마음의 약입니다. 자연 속에서는 우리가 잊고 살던 본래의 리듬을 되찾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자연을 느끼는 태도입니다.
아, 공기가 참 좋다. 이 나무는 오래 버텼네. 이런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 순간 우리는 자연과 연결되고 몸과 마음은 동시에 맑아집니다. 13장. 웃음은 최고의 약. 웃을 일이 없어요? 이 말 시니어 분들께 자주 듣죠? 하지만 웃음은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에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고 유머 영상을 보거나 거울 앞에서 스스로 웃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조금 지나면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웃음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면역세포를 깨우고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그야말로 공짜 약이죠. 오늘 한 번도 안 웃었다면 그건 오늘 하루를 낭비한 것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14장. 균형 잡힌 하루 루틴 만들기. 건강은 하루의 흐름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루틴, 즉 생활의 리듬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아침 햇빛 쬐기 물 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 점심 균형 잡힌 식사 10분 걷기, 오후 조용한 휴식 음악 듣기, 저녁 가벼운 저녁 일기 쓰기 따뜻한 차, 잠들기 전 감사한 일 3가지 떠올리기. 이런 루틴을 꾸준히 유지하면 몸은 예측 가능한 리듬을 기억하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루틴은 몸을 편하게, 마음을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건강 습관이에요. 15장. 마음의 평온이 최고의 보약이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건강은 혈압이나 근육량보다 마음의 평온함으로 측정됩니다. 하루에 한 번 아무 생각 없이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렇게 속삭이듯 말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그 한마디가 마음을 안정시키고 몸의 리듬을 정돈해줍니다. 명상, 기도, 음악 감상. 방식은 상관없어요. 핵심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16장. 스트레스의 틈을 만드는 법. 완벽하게 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걱정과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죠.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없애려는 게 아니라 틈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10분간 창밖 보기, 잠시 눈을 감고 호흡하기, 좋아하는 향 맡기. 이런 짧은 틈이 스트레스를 빠져나가게 해줍니다. 몸도 마음도 쉬어야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하루에 3번 단 1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합니다. 17장. 관계 속에서도 건강을 챙겨라.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관계가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회복합니다. 친구와 웃고, 가족과 식사하고, 이웃과 인사 나누는 일. 이런 단순한 교류가 우울을 줄이고 기억력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반대로 관계가 끊어지면 몸의 활력이 떨어지고 심리적 면역이 약해져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라도 괜찮습니다. 먼저 안부를 건네보세요. 그 따뜻한 연결이 당신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18장. 기술과 친해지는 법. 요즘 세상은 빠르게 변하죠. 스마트폰, 유튜브, 온라인 쇼핑. 처음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기술을 거부하기보단 천천히 친구로 만들어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건강 앱을 켜고 걸음수를 세고 유튜브로 운동 영상을 찾아보고 음악이나 오디오북을 들어보세요. 기술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호기심이 있는 사람을 돕는 도구일 뿐이죠. 배움의 자세로 기술을 받아들이면 그건 새로운 건강 습관이 됩니다. 19장 건강한 사람의 공통점. 건강한 사람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꾸준함.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하는 사람은 결국 변화합니다. 둘째, 긍정적인 말. 괜찮아, 할 수 있어? 이 말 한마디가 몸의 호르몬을 바꿔줍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 감사는 스트레스를 녹이고 면역을 올리는 천연 비타민이에요. 넷째, 자신의 나이를 사랑하는 태도. 이 나이에도 이렇게 걸을 수 있구나. 이 나이에도 이렇게 웃을 수 있네. 이 마음이 바로 젊음의 비결입니다. 20장 건강이 곧 자유다. 이제 2부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건강이란 단지 아프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것. 그 자유가 바로 삶의 품격입니다. 우리가 몸을 돌보고, 마음을 챙기고, 하루의 리듬을 만드는 이유. 결국은 그 자유를 오래 지키기 위해서죠. 오늘도 이렇게 스스로를 보살피는 당신, 이미 충분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은 젊은 날의 경쟁이 아니라 나이 듦의 지혜로 완성된다.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햇살을 맞으며 이렇게 중얼러 보세요. 오늘도 내 몸과 마음이 함께 웃기를. 그게 바로 진짜 건강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걷고 웃고 쉬고 감사하는 일. 그게 바로 인생 후반전의 가장 아름다운 전략입니다. 몸이 자유로우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평온하면 삶은 고요한 행복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의 내일도 건강하길 바랍니다. 3부 돈보다 중요한 관계의 힘. 젊을 때는 돈이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좋은 집, 멋진 차, 안정된 직장.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 사람이라는 걸요. 돈은 편리를 주지만 사람은 온기를 줍니다. 지갑이 가득해도 마음이 비어 있으면 외롭고, 통장은 비어도 웃는 얼굴 곁에 있으면 따뜻합니다. 오늘은 시니어로서 다시 생각해보는 관계 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장 인생 후반 관계가 삶을 결정한다. 세계적인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부나 명예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라고 합니다. 하버드대에서 80년 넘게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가장 행복한 노년을 보낸 사람들의 공통점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었어요. 건강한 관계는 몸의 면역력과 뇌의 기능까지 지켜준다고 하죠. 즉, 사람은 사람을 통해 회복합니다. 대화는 약이고 웃음은 치료제이며 함께 걷는 한 걸음이 최고의 재활입니다. 2장 가족과의 관계 다시 보기. 우리는 가족과 가장 오래 함께 했지만 가끔은 가족에게 가장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자식이 나 몰라준다. 배우자와 대화가 없다. 손주들이 오질 않는다. 그럴수록 서운함이 쌓이죠. 하지만 관계의 첫걸음은 기대보다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은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있고 배우자도 나름의 외로움을 견디고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 보세요. 요즘은 어때? 건강은 괜찮니? 이 한마디가 무너진 다리를 다시 놓아줍니다. 가족은 가까워서 더 어렵지만 그만큼 다시 연결될 가능성이 큰 관계입니다.
3장 배우자와의 관계, 동반자로 다시 보기. 많은 부부가 오랜 세월 함께 살았지만 서로를 동료처럼 느끼기도 타인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 이막에서는 배우자는 가장 든든한 여행 동반자예요. 자녀가 독립하고 일이 줄어든 지금, 이제는 둘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간을 침묵으로 채우지 말고 대화로 채워보세요. 우리 옛날에 이런 일 있었지? 요즘은 이런 게 좋더라. 그런 대화가 두 사람의 세월을 이어줍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작은 일에도 고마워라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가정의 공기를 바꿉니다. 4장 친구 삶의 두 번째 가족. 어릴 땐 친구가 많았지만 나이 들수록 진짜 친구는 몇 명 안 남습니다. 하지만 그 몇 명이 삶의 무게를 견디게 해줍니다.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나이를 잊고 웃을 수 있죠. 그 웃음이 바로 젊음의 비결입니다. 친구를 잃지 않으려면 먼저 연락하세요. 오랜만이야, 밥 한번 먹자.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고맙다, 네가 있어서 좋다. 이 말을 꼭 해보세요.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줍니다. 5장 새로운 인연을 두려워하지 말기. 이 나이에 무슨 새 친구야? 많은 분이 이렇게 말하지만 새로운 관계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동호회, 문화센터, 지역 모임, 유튜브 댓글 하나에서도 인연은 피어납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누군가에게 관심을 보이는 순간 삶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인맥이 아니라 인연이 중요한 시기예요. 진심으로 나눈 말 한마디, 그게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6장 관계를 오래 지키는 비밀. 좋은 관계는 노력 없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관리가 필요해요. 다만 그 관리의 핵심은 집착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관계를 오래 지키는 비밀은 3가지예요. 첫째, 기억해주는 것. 생일 기념일 혹은 아무 이유 없는 날이라도 생각났어? 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둘째,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기. 가끔 서운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면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셋째, 감사 표현을 자주 하기.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이 말은 비타민보다 강력한 약입니다. 친구든 가족이든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 고마운 사람으로 바라볼 때 그 관계는 오래 갑니다. 7장 말보다 마음이 먼저 전해지는 법.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가족끼리는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럴 땐 말보다 마음을 먼저 전하세요. 표정 하나, 손짓 하나, 눈빛 하나로도 충분히 따뜻함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말이 잘 안 통할 땐 이렇게 해보세요. 차를 한 잔 내어드리기. 상대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기. 괜찮아? 하고 손 한번 잡아주기. 그건 말보다 훨씬 큰 위로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어보다 진심을 먼저 알아봅니다. 8장 관계에는 거리감도 필요하다.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관계는 금방 지칩니다. 건강한 관계란 적당한 거리감이 있는 관계예요.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루, 이틀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시간 동안 각자의 삶을 살아야 다시 만났을 때 나눌 이야기가 생깁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숨통이 트이죠. 좋은 관계는 붙잡는 게 아니라 흐르게 두는 것에서 자랍니다.
9장 서운함보다 이해를 먼저. 사람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감정은 서운함입니다. 왜 나한텐 연락 안 하지? 왜 내 말은 안 들어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럴 때는 이해를 먼저 꺼내보세요. 그 사람도 요즘 많이 바쁘겠지. 그 사람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서운함은 금세 작아집니다. 서운함은 이해로 녹이고 이해는 다시 관계를 이어줍니다. 10장 나를 먼저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만 좀 바뀌면 좋겠어. 하지만 진짜 변화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미소 지으면 상대도 웃게 됩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면 상대도 인사를 돌려줍니다. 관계의 시작은 언제나 나의 태도입니다. 이건 세상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가장 큰 인생의 지혜예요. 먼저 다가가라. 그 한마디가 모든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11장 함께 있을 때 더 건강하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오래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친구와 자주 어울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과 치매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걸으며 이야기하는 그 시간들이 몸의 활력을 되살려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은 마음의 영양제예요.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는 순간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납니다. 12장 용서와 화해의 지혜.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는 풀리지 않은 매듭이 하나쯤 남아 있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그때 그 말 왜 그랬을까?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아프다. 그런 마음을 안고 오래 살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병듭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한 선택이에요. 용서는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 일로 나를 더 묶어두지 않겠다 는 선언입니다. 그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이제 됐어. 나는 그 일에서 자유로워지게. 그 순간 마음의 무게가 사라지고 인생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13장 오래된 인연은 다시 피어날 수 있다. 어떤 관계는 멀어지고 어떤 인연은 끊어진 듯 보이지만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했어.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녹습니다. 한때의 오해도 오랜 거리감도 따뜻한 한마디로 다 사라집니다. 잊지 마세요. 인연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춰 있을 뿐이에요. 14장 좋은 사람 곁에 머무르기. 우리 인생에는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1.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 2.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3.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 이제는 3번째 부류와는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삶의 후반전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은 비타민보다 더 큰 힘을 줍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미소 하나가 우리의 하루를 바꿉니다. 그러니 당신을 웃게 하는 사람 곁에 머무르세요. 그게 최고의 관계 유지법입니다. 15장 주는 기쁨, 받는 행복. 젊을 땐 받는 것이 기뻤지만 이제는 주는 것이 훨씬 큰 기쁨이 됩니다. 나누는 일에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시간, 관심, 말 한마디도 선물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잘 지냈어요? 이 한 문장으로도 누군가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주는 사람의 얼굴에는 항상 평화가 머뭅니다. 왜냐하면 나눔은 결국 나를 치유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16장 말 한마디의 온도. 말은 입에서 나와 귀로 들어가지만 그 울림은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말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괜찮아? 수고했어. 고마워. 이 세 마디면 가정이 따뜻해지고 관계가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비난과 원망의 말은 마음을 닫게 합니다. 따뜻한 말은 비싼 선물보다 오래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돌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느낍니다. 17장 외로움을 이기는 연결의 힘. 외로움은 시니어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인사하고 친구에게 안부를 묻고 동네 모임에 나가보세요. 작은 대화가 쌓이면 외로움은 서서히 녹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좋은 음악을 들어보세요. 그 시간도 또 하나의 나와의 대화입니다.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평화롭게 머무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진짜 성숙입니다. 18장 사람이 최고의 선물이다. 돈도 명예도 물건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사람은 남습니다. 당신이 나눈 미소, 들려준 이야기, 건넨 위로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남긴 인생의 흔적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 덕분에 참 좋았어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밝히고 당신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들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켜줍니다. 관계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짧은 인사, 작은 미소를 건네보세요. 그게 바로 당신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4부 나를 표현하는 즐거움. 젊은 시절에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자녀를 위해. 그러다 문득 조용한 하루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될 때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의무였다면 이제 후반전은 표현의 시간입니다. 그 표현이 그림이든 글이든 요리든 산책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나를 꺼내어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1장 나답게 산다는 건 나를 표현하는 것이다. 나답게 산다는 건 멋진 말이지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는 오랜 세월 해야 하는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막상 당신이 좋아하는 건 뭔가요?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제부터 천천히 다시 찾아가면 됩니다. 그림을 그려도 좋고, 글을 써도 좋고, 노래를 불러도 좋고, 정원에서 꽃을 가꾸어도 좋습니다. 그 모든 게 표현입니다. 표현은 예술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에요. 2장 취미는 인생의 새로운 날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늦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취미는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취미는 내 마음을 젊게 만드는 엔진이에요. 새로운 걸 배우고 몰입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젊은 시절처럼 활발히 움직입니다. 하루 중 딱 1시간이라도 좋아서 하는 일을 만들어 보세요. 그 1시간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3장. 손으로 하는 일의 기쁨. 손은 마음의 확장입니다. 손을 움직일 때 우리는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치유합니다. 요리, 뜨개질, 정원 가꾸기, 목공, 그림. 이 모든 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치유 행위예요. 식물을 돌보는 손끝, 시를 엮는 집중, 그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결과물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 나 아직 살아있다. 4장. 글쓰기는 내 마음과 대화하는 시간. 글을 잘 써야 하는 걸까? 아니요. 잘 쓸 필요 없습니다. 글쓰기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나와 나 사이의 대화예요. 일기처럼, 메모처럼 짧게 써보세요. 오늘은 햇살이 좋았다. 요즘 조금 외롭지만 괜찮다. 그 한 줄이 쌓이면 그게 바로 나의 인생 기록이 됩니다. 글을 쓰면 감정이 정리되고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글은 머리로 쓰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적는 고백입니다. 5장. 음악과 노래의 힘. 음악은 시간을 거슬러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한때 즐겨 듣던 노래를 다시 틀어보세요. 그 노래가 흘러나오면 그 시절의 당신이 다시 눈을 뜹니다. 음악은 뇌를 자극하고 기억을 되살리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특히 함께 노래하는 일은 노년의 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코러스, 합창, 기타 교실 등 노래를 통해 사람들과 호흡해 보세요. 노래는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되찾는 연습이에요. 6장. 새로운 배움은 인생의 젊음이다. 배움은 나이의 반대말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젊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유튜브나 온라인 강좌로 무엇이든 배울 수 있습니다. 컴퓨터, 사진, 악기, 영상 편집, 외국어. 처음엔 어렵지만 한 걸음씩 배우다 보면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워집니다. 무언가를 배우는 건 세상과의 연결을 다시 만드는 일입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순간 뇌가 깨어나고 가슴이 다시 뜁니다. 7장. 작은 성취가 큰 행복을 만든다. 우리는 늘 큰 성취만 중요하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인생에서는 작은 성취가 큰 행복을 만듭니다. 오늘 하루 목표 30분 걷기 달성. 내가 직접 만든 반찬 맛있다고 칭찬받았어요. 새로 산 카메라로 사진 한 장 건졌어요. 이런 사소한 일들이 하루를 환하게 밝혀줍니다. 작은 성취는 자신감을 키우고 자신감은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남이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만족했다면 이미 충분히 성공한 하루예요. 8장. 배우는 즐거움을 잊지 않기. 배움은 젊음을 되돌리는 열쇠입니다. 무언가를 새로 배우면 그 자체로 뇌가 활발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 이해하는 순간 그 짜릿한 느낌이 우리 마음에 활기를 줍니다. 이제는 나이도 있고 귀찮아서 이런 말은 금지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한 달에 하나씩 새로운 걸 도전해 보세요. 한 달 동안 사진 배우기, 한 달 동안 악기 다뤄보기, 한 달 동안 글쓰기 연습하기. 배움은 목표가 아니라 즐거운 놀이입니다. 9장. 나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남기기. 누구나 자기만의 인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마음속에 묻어두죠. 이제는 그 이야기를 꺼내 세상에 남겨보세요. 그림으로, 글로, 사진으로, 목소리로. 형식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내가 걸어온 길을 기록하는 건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쩌면 그 기록이 후대에게 남겨질 삶의 유산이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다. 이 한 문장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예술작품이에요. 10장. 나를 표현하면 마음이 건강해진다. 표현하지 않는 감정은 마음속에 쌓입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면 무게가 되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죠. 하지만 감정을 표현하면 그건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창조가 됩니다. 슬픔도 외로움도 후회도 글로 쓰거나 그림으로 그리거나 누군가에게 이야기로 전하면 그건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이야기가 되어 표현은 감정을 정리하고 정리는 마음의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11장. 잘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재능이 없어서 그림을 그려도 못 그려요. 이런 말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즐기면 그게 바로 잘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결과물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진짜 중요한 건 그 과정을 통해 내가 행복했느냐입니다. 즐기면서 하는 일은 우리 에너지를 되살리고 삶을 활기차게 만듭니다. 그러니 완벽함보다 즐거움을 선택하세요. 12장. 세상에 나를 드러내는 법.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어? 하지만 지금 세상은 모든 세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대예요.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혹은 단순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나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배운 지식이 많지만 삶의 깊이는 아직 얕습니다. 반면 시니어는 인생의 통찰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죠.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지혜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별거 아닌데 하는 이야기 속에도 세대가 공감할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조용히 세상에 당신의 목소리를 남겨보세요. 그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존재의 선언입니다. 13장. 취미가 인생을 바꾼다. 취미는 시간 낭비야. 젊은 시절엔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취미는 낭비가 아니라 삶의 회복이에요. 매일 해야 하는 일만 하던 인생에 좋아서 하는 일이 들어오면 삶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취미는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내 안에 숨은 에너지를 깨우는 스위치입니다. 꽃을 가꾸는 손끝, 카메라를 들고 나선 발걸음, 그림을 그릴 때의 몰입. 이 모든 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취미는 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누군가에게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물을 때 요즘 그림 그려요? 사진 찍어요? 이 한마디가 삶에 활력을 줍니다. 14장.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라. 표현하는 삶을 살려면 나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큰 방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창가 옆 의자 한켠, 주방 한쪽, 작은 책상 위라도 좋아요. 그곳은 세상의 소음이 아닌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공간에서 글을 쓰고 차를 마시고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그게 바로 나를 돌보는 시간이에요. 세상에 치이지 않고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 작은 공간이 당신을 다시 살아있게 만듭니다. 15장.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시간. 표현하는 삶을 살다 보면 가끔 놀라운 순간이 옵니다. 내가 이런 걸 좋아했었네? 내 안에 이런 면이 있었어? 그건 바로 새로운 나의 발견이에요. 그동안 가족, 회사, 사회 속에서 역할의 나로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는 진짜 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건 어쩌면 젊은 시절보다 더 반짝이는 순간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화가 끝난 게 아닙니다. 시니어의 인생은 여전히 성장 중이에요. 16장. 표현은 나눔이 된다. 표현의 마지막 단계는 나눔입니다. 내가 만든 걸 보여주고 내 이야기를 나누고 누군가와 감정을 공유하는 순간 표현은 예술이 아니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작은 그림 한 장, 짧은 글 한 줄, 노래 한 곡이라도 좋아요? 그걸 본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나도 해볼까? 그 순간 당신의 표현은 누군가의 용기가 됩니다. 이건 인생 후반부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표현을 통해 세상은 더 따뜻해지고 당신은 다시 젊어집니다. 17장.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표현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걸 누가 봐줄까? 하지만 여러분, 표현은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일이에요. 세상에 완벽한 작품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표현은 완벽합니다. 조금 어설퍼도 괜찮아요? 그게 당신의 인생이고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18장. 표현하는 삶이 진짜 자유다. 표현하지 않는 삶은 마치 색이 빠진 그림과 같습니다. 말하고 노래하고 그리며 때로는 그냥 웃으세요. 그게 바로 표현입니다. 표현은 자유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나의 조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게 진짜 자유예요. 나를 표현하는 순간 세상은 나를 이해하고 나는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표현하는 삶은 젊은 삶이다. 표현하지 않는 삶은 멈춘 삶이다. 오늘 하루 작게라도 자신을 표현해 보세요. 그게 바로 인생 2막의 가장 아름다운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림 한 장, 글 한 줄, 웃음 한 번, 노래 한 소절. 이 모든 게 당신의 표현이고 당신의 자유입니다. 표현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모든 이들이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표현하세요. 그게 바로 삶의 지혜이자 행복의 시작입니다. 5부. 인생 2막의 지혜, 배우고 나누며 사는 법. 인생의 전반전이 배우는 시기였다면 후반전은 나누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지식을 쌓고 돈을 모으고 자리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걸 세상과 나누어야 할 때예요. 배움과 나눔은 시니어 인생의 두 날개입니다. 새롭게 배우며 나를 성장시키고 그 배움을 나누며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그게 인생 2막의 진짜 의미예요. 오늘은 이 두 날개로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장. 배움은 멈추지 않는 생명력이다. 사람이 나이 든다는 건 몸이 아니라 배움이 멈출 때부터 시작됩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그 순간 우리 뇌는 다시 젊어집니다. 배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일으키는 불씨예요. 무언가를 배우면 다시 설렘이 생기고 그 설렘이 하루를 움직이게 합니다. 배움의 방식은 다양해요. 책, 영상, 대화, 여행, 사람 모두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열린 마음입니다. 나는 아직도 배울 게 많다. 이 마음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다시 젊게 만들어줍니다. 2장. 배우는 즐거움을 다시 찾기. 공부는 이제 지긋지긋해.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건 어릴 때의 공부가 의무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의 배움은 다릅니다. 누구의 강요도 없이 내 선택으로 배우는 공부예요. 배움은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내가 좋아서 듣는 강의, 내가 궁금해서 읽는 책,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매일 한 페이지의 책을 읽고 한 편의 다큐를 보며 세상을 배우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인생을 배우세요? 배움은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시야를 넓히는 일입니다. 3장. 배우며 나누는 인생이 가장 아름답다. 배움의 진짜 완성은 나눔으로 이어질 때입니다. 배운 것을 혼자 간직하면 지식이고 누군가와 나누면 지혜가 됩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친절히 설명해주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스승이 된 겁니다. 나눔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걸 알려주고 내가 겪은 걸 이야기해주는 것. 그게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배움과 나눔은 서로의 선순환입니다. 배우면 나누고 나누면 다시 배우게 됩니다. 4장. 경험은 최고의 교과서다. 시니어의 가장 큰 자산은 경험입니다. 젊은 세대가 책에서 배우는 걸 우리는 몸으로 겪어왔습니다. 그 경험은 누군가에게는 교과서가 됩니다. 실패했던 이야기, 성공했던 순간, 사람과 부딪히며 배운 교훈들, 그 모든 게 젊은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경험은 없습니다. 심지어 실수조차 다른 사람에겐 배움이 됩니다. 그러니 당신의 이야기를 아끼지 마세요. 그건 세상에 하나뿐인 삶의 기록이자 유산이에요. 5장. 가르친다는 건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배운 걸 나눈다는 건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가르침에는 항상 사랑과 관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이 한마디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상대의 가능성을 믿는 말이에요. 자식에게, 손주에게 혹은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걸 나누는 순간 그건 사랑의 실천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인생의 작은 교사로 남을 수 있습니다. 6장. 배움에는 끝이 없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스마트폰, 인공지능, 새로운 세상. 처음엔 낯설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건 배움의 기회예요.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지금도 배울 수 있고 지금 배우는 게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새로운 걸 배운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세상과 연결되어 있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 연결이 당신을 외롭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모르는 걸 물어보세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그 한마디가 세상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됩니다. 7장.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젊다. 나이보다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젊음은 피부가 아니라 마음의 습관이에요. 새로운 걸 배우고 싶은 마음, 모르는 걸 궁금해하는 마음이 당신을 늘 생기 있게 만듭니다. 배움은 머리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깨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배움의 순간마다 우리의 인생은 조금씩 다시 시작됩니다. 8장. 배우며 나누는 공동체 만들기. 요즘은 배움의 공동체가 많아요. 지역 평생학습관, 문화센터, 온라인 모임 등 함께 배우고 나누는 공간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곳에서 우리는 비슷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며 다시 삶의 의욕을 얻습니다. 배움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오래 갑니다. 내가 배운 걸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시간, 누군가에게서 배우는 순간, 이 둘이 반복될 때 우리는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배움의 공동체는 단순한 공부 모임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새로운 가족이에요. 9장. 나눔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나눔은 돈이 아닙니다. 나눔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작은 친절 하나, 짧은 안부 인사, 웃음 한 번이 바로 나눔의 시작입니다. 오늘 얼굴 좋아 보이세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짧은 말들이 세상에 따뜻한 온도를 만듭니다. 나눔을 습관으로 만들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받는 인생에서 주는 인생으로 바뀌죠. 그리고 놀랍게도 주는 사람의 마음이 먼저 풍요로워집니다. 10장 나누면 외로움이 사라진다. 시니어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외로움이죠. 하지만 외로움은 사람을 만나서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때 사라집니다. 도움을 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를 받으면 마음이 채워집니다. 작은 일이라도 괜찮아요? 이웃에게 반찬 한 그릇 나눠주기, 손주 숙제 봐주기, 길을 몰라 헤매는 사람에게 안내해주기. 그 순간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니까요. 나눔은 외로움을 몰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1장 나눔은 결국 나를 위한 일. 처음엔 남을 위해 하는 일 같지만 나눔을 하다 보면 깨닫습니다. 결국 그건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걸. 남을 도우면 내가 먼저 웃게 되고 남이 행복해하면 내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그건 마치 등불 같아요. 남의 길을 밝히려고 켠 불빛이 결국 내 앞길도 함께 비춥니다. 나눔은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자기 회복의 과정이에요. 오늘 하루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바로 당신의 마음을 가장 빛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12장 감사와 나눔이 부르는 행복. 행복한 사람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감사할 줄 알고 나눌 줄 안다는 것. 감사는 마음을 밝히고 나눔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살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고맙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근육이고 나눔은 그 근육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감사할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나눌 때 삶이 깊어집니다. 이 두 가지를 매일 실천해 보세요. 그 자체가 인생을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13장 주는 손이 더 행복하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건네줄 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웃게 됩니다. 그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주는 기쁨은 뇌 속에서 행복 호르몬을 폭발시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밝은 얼굴을 하고 있죠. 주는 일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일, 작은 선물 하나를 건네는 일, 좋은 말을 전하는 일,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에 빛을 더합니다. 주면서도 남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풍요로워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14장 세대 간 나눔의 의미. 우리 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줄 것이 많습니다. 그건 돈이 아니라 경험과 마음의 지혜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빠르게 배우지만 쉽게 지칩니다. 그때 당신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나도 그때는 그랬어. 이런 말이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입니다. 세대 간 나눔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삶의 다리를 놓는 일이에요. 그 다리를 건너며 서로의 세상은 더 넓어집니다. 15장 배움과 나눔은 순환한다. 배움과 나눔은 서로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배우면 나누고 나누면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 순환 속에서 삶은 활력을 얻고 마음은 젊음을 유지합니다.
배움 없는 나눔은 깊지 않고 나눔 없는 배움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 이막의 지혜는 배우며 나누는 삶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배운 걸 내일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 사람에게서 다시 배우세요. 그게 바로 삶이 끊임없이 자라는 방식이에요. 16장 인생의 속도를 천천히 낮추기. 배우고 나누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느껴집니다.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구나. 삶의 속도를 조금만 늦추면 그제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표정, 꽃의 향기, 밥 한 끼의 소중함. 빠르게 살 땐 놓쳤던 것들이 이제는 마음에 들어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달리는 시간이 아니라 느끼는 시간이에요. 천천히 걸으며 그동안의 삶을 되새기고 스스로를 다독여주세요. 17장 지혜롭게 마무리하는 인생. 인생을 잘 산다는 건 많은 걸 이룬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에요. 돈, 명예, 자리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정리입니다. 정리란 포기가 아니라 감사로 남기는 일이에요. 과거의 미련은 덕분에 배웠다. 미래의 불안은 지금에 집중하자. 이렇게 마음을 돌리면 삶의 마무리는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세상은 결국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남기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남긴 사랑, 나눔, 미소. 그게 바로 당신의 인생입니다. 18장 인생 이막 가장 빛나는 시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가 좋았지.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이 당신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아는 게 많고 사랑할 줄 알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도 압니다. 그건 세월이 준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제는 욕심 대신 여유로, 경쟁 대신 나눔으로, 후회 대신 감사로 삶을 채워가세요. 인생의 끝이 아니라 가장 성숙한 계절이 지금입니다. 인생은 배우고 나누고 사랑하며 완성됩니다. 당신이 걸어온 모든 길이 의미였고 당신이 베푼 모든 마음이 사랑이었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세상의 따뜻한 빛을 나누며 살아가세요. 그게 바로 인생 이막의 지혜, 그리고 진짜 행복입니다.